네, 요즘 차 고르기의 대세는 연비가 좋은 차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폭스바겐 제타는 디젤 엔진으로 굉장히 연비가 좋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렉서스 이 CT200H는 가솔린 하이브리드로 연비가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공해 자동차 2종이라고 되어 있죠.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제타는 3종입니다. 그래서 뭐 2종이나 3종이나 혜택은 뭐 거의 큰 차이가 없는데, 어쨌든 이 차는 렉서스 최초의 하이브리드 전용 컴팩트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딱 보시면 이제 이 차가 어디서 봤다는 느낌이 좀 드실 텐데, 앞모습이 렉서스 IS랑 좀 닮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구동 메커니즘이나 이런 전체적인 플랫폼은 프리우스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토요타 프리우스에서 전반적인 그 메커니즘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렉서스만의 색깔을 아주 멋지게 입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스포티하고, 그다음에 프리우스보다도 이 차체가 아주 낮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스포티한 멋이 돋보이는데, 제가 볼 때 하나 단점은 옆모습이 전반적으로 렉서스의 모델들은 약간 좀 밋밋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도 좀 요즘의 추세가 이렇게 현대차도 그렇고 수입차도 그렇고 강렬한 선을 넣는 추세인데, 렉서스의 모델들은 조금 옆에가 심심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익스테리어의 평점은 제가 볼 때는 뭐 한 4개 반 정도 주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인테리어에 대한 품질 한번 살펴보시죠. CT200H 참 이게 소개해드릴 장비가 너무 많은 차라서요. 간단하게 제가 이 편의 장비 4가지로 압축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딱 보시면은 이 그래픽이 되게 이쁘다라고 느끼실 텐데, 이 그래픽과 이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에 여기 이 계기판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제 노멀 모드로 달릴 때 파란색 버튼이 컬러가 이렇게 뜨죠. 그래서 컬러가 뜨는데, 여기서 이제 좀 경제적인 주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에코 모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돌리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갑자기 이제 계기판이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스포츠 모드로 바뀌죠. 마치 계기판이 화난 것처럼. 그래서 전기 충전 모드 표시 그래프가 RPM 미터로 바뀌면서 이 엔진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차 시에 아니면은 정속 주행 시에 이제 전기 주행 모드가 켜졌을 때는 이 RPM 미터가 0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완전 엔진 정지됐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에너지 모니터가 계기판에 이렇게 잘 보여주는데, 에너지 흐름도를 아주 알기 쉽게끔 엔진의 힘이나 배터리 힘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아주 알기 쉽게 보여주고 있고요. 알기 쉽게 보여주는 모니터를 조작하기 편리하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리모트 터치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마치 컴퓨터의 마우스를 조작을 하듯이 이렇게 마음껏 이 손가락 모양이 아주 쉽게 움직이죠. 이건 뭐 어떤 아이드라이브나 그다음에 터치식이 더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아이드라이브나 커맨드 컨트롤보다는 훨씬 더 편한 건 확실하고요. 일단은 또 터치보다도 이 손의 이동 거리가 적죠. 손가락 이동 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 편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기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편리하게 되어 있고, 변속기 같은 경우는 아주 평소에 조작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간단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오르막이나 내리막 때는 B라는 글씨 써 있는 쪽으로 살짝 건드려주면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전반적으로 여성분들이 조작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두말할 나위 없이 편의 장비는 만점이죠. 만점이고, 연비 같은 경우도 지금 공인 연비가 25.4인데 중요한 건 이제 실주행 연비입니다. 그래서 실주행 연비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제가 이제 평점을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아까 이제 가속이나 감속이나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실주행 연비가 나쁘면은 많이 깎으려고 했는데요. 뭐 많이 깎을 수도 없을 정도로 정속 주행 때도 지금 20km가 넘어가는데, 리터당 지금 테스트를 많이 했는데도 19.7, 19.6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트림미터가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연비도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연비면 뭐 디젤 차를 굳이 찾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연비도 만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이브리드카의 주행 성능은 디젤이나 일반 가솔린과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정속 주행 때는 또 굉장히 조용하고요. 가속 때는 또 이 전기 모터가 합세해서 더해지는 파워가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주는데, 전기 모터 같은 경우는 밟을 때부터 최대 토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엔진처럼 최대 토크가 쭉 달리다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최대 토크가 확 발산이 돼서 좀 이어진 특성이 있죠. 근데 이제 보통 하이브리드카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달리는 즐거움도 있지만은 연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일반적인 동급의 차량보다는 약간 작은 엔진을 씁니다. 이 차 같은 경우도 1.8L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인테리어 아니죠, 익스테리어죠. 익스테리어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은 IS랑 좀 닮았는데 IS는 뭐 최소한 2.5L 배기량이지만 이 차는 1.8L이기 때문에 그 배기량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엔진 성능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가 합세를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그 쭉 뻗는 그런 토크감, 디젤 터보의 그 어떤 강력한 토크감 여기에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엔진 성능을 보이죠. 그래서 전기 모터가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엔진 성능 같은 경우는 뭐 한 4개 반 정도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작 이 차의 문제는 핸들링이나 승차감이 조금 기대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렉서스 하면 역시 그 승차감인데요. 승차감이 지금 보니까 뒤쪽에 그 이 고압 배터리의 어떤 또 축전지의 그 무게를 조금 그 견디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철 지날 때 이렇게 덜컹거리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제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승차감은 한 4개 정도, 다른 평점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그 통통거리는, 지금 제가 몸이 계속 위아래로 흔들거리는데 이런 승차감을 조금만 더 이렇게 잘 잡았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핸들링 같은 경우도 조금 본격적으로 핸들링을 즐기기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이제 프리우스보다는 핸들링이 좋아졌습니다. 당연히 무게중심이 낮아졌기 때문에 프리우스보다는 속도를 더 낼 수가 있겠고요. 하는데 이 IS급의 그런 핸들링에는 조금 못 미치고, 그래서 핸들링 같은 경우도 조금 뭐 한 4개 정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차의 값어치는 역시 이제 그 렉서스 최초의 그런 컴팩트 하이브리드 전용 모델이다라는 것과, 또 고급 브랜드면서 이제 높은 연비를 추구했다 이런 면이 돋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 보통 다른 렉서스 차들이 굉장히 하이브리드 하면은 고가였는데 이 차는 가격 부담을 낮췄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조금 그런 단점을 조금만 보완을 한다 그러면 만점을 줄 수가 있겠지만 약간 그런 못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평점은 4개 반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